영국 양궁 국가대표팀 코치, 15년 베테랑 그레이스. 그녀에게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양궁이었죠. 올림픽 금메달을 휩쓰는 그들의 완벽한 기술과 집중력.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레이스는 밤마다 경기 영상을 돌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레이스는 영국은 양궁 강국이야. 우리 의료진도 시스템도 최고라고. 그레이스는 늘 그렇게 말하며 팀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한국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 때문이었어요. 올림픽마다 금메달을 휩쓰는 한국 양궁팀, 그들의 완벽한 집중력과 기술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신화처럼 느껴졌어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 그레이스는 밤마다 경기 영상을 돌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화면 속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화살은 언제나 관역 한가운데를 찔렀죠. 그 궁금증은 오랜 세월 그녀를 괴롭혔지만 답을 찾을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죠. 한국양궁협회에서 영국팀을 초청해 전지훈련을 제안한 거예요. 서울에서 한 달간 훈련하며 한국의 노하우를 배워보세요. 이메일을 읽는 순간 그레이스의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그 비결을 알 수 있겠구나. 그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팀을 준비시켰어요. 선수들 중에서도 에밀리라는 젊은 양궁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20대 초반의 에밀리는 영국에서 떠오르는 샛별로 강한 자존심과 열정을 가진 선수였죠. 코치님, 한국이든 어디든 제가 최고가 될 거예요 라며 에밀리는 활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그레이스는 미소 지으며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지라고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까? 라는 불안이 스쳤어요. 에밀리의 자신감은 팀 전체를 들뜨게 했지만 그레이스는 그 뒤에 숨은 도전을 예감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그레이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잿빛 하늘이 점점 멀어졌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그녀는 가방에서 한국 양궁 기록이 담긴 노트를 꺼냈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분석과 한국 선수들의 자세, 숨 고르는 법, 활시위 당기는 타이밍이 그녀의 손끝에 남아있었죠. 이걸 직접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비행기 안에서 선수들은 들떠 있었어요. 에밀리는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 매운 거 잘 먹거든요. 라며 웃었고 다른 팀원들도 한국에서 금메달 비결을 훔쳐오자. 라며 농담을 던졌어요. 그레이스는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론 꺼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 구름을 보며 우리의 자존심이 시험받겠지라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레이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죠. 입국 수속은 순식간에 끝났고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그녀를 맞았어요. 웰컴 투 코리어 라는 인사에 그레이스는 이렇게 시작부터 다른 애라고 중얼거렸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3월의 쌀쌀한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공기엔 생기가 돌았어요. 팀은 버스를 타고 서울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죠. 고층 빌딩과 번쩍이는 간판, 길거리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런던과는 다른 활기를 뿜었어요. 여기가 우리가 배워야 할 곳이야. 그레이스는 노트에 첫인상 조직적이고 따뜻함이라고 적었어요. 에밀리는 창밖을 보며 여기서 훈련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고 그레이스는 그래, 기대 이상일지도라고 대답했어요.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훈련장에 도착하자 한국 코치 지미가 그들을 맞았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죠. 안녕하세요 영국팀. 잘 오셨어요 라며 지미는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레이스는 악수를 나누며 만나서 영광이에요. 한국 양궁의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지미는 미소 지으며 비결은 간단해요. 집중과 완벽함. 훈련에서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훈련장은 영국과 확연히 달랐어요. 깔끔한 잔디밭 위에 최신 장비가 놓여있고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한 설계가 돋보였죠. 그레이스는 이런 환경에서 훈련하면 실력이 안 오를 수가 없겠네라고 생각했어요. 에밀리는 활을 꺼내며 여기서 쏘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라고 했고 그레이스는 그래, 첫 발부터 잘 쏴야지라고 응원했어요. 훈련 첫날, 지미는 영국 팀을 모아놓고 간단한 시범을 보였어요. 한국 선수 한 명이 관역 앞에 서서 활을 당겼죠.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뜨더니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은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를 찔렀죠. 그레이스는 숨을 삼켰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정신력이 다르네.
지민은 양궁은 몸과 마음에 좋아해요.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자존심이 일었어요. 에밀리도 저도 할 수 있어요라며 화를 들었죠. 첫 화살을 쏘자 관역 9점에 맞았어요. 괜찮은 시작이야라고 그레이스가 말했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조금 더 집중해야겠네요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에밀리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죠. 뭐가 문제인데요? 라는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그레이스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 코치가 예리하긴 하네라고 생각했어요. 훈련은 하루 만에 영국 팀의 실력을 끌어올렸어요. 지미의 지도 아래 선수들은 자세를 교정하고 호흡을 맞췄죠. 그레이스는 노트에 집중력과 디테일이라고 적으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우리의 방식도 나쁘지 않았어. 영국 시스템이 최고라는 걸 증명해야지. 에밀리도 제가 더 잘할게요라며 이를 악물었어요. 첫날 훈련이 끝난 후 그레이스는 숙소 창밖을 보며 한국은 대단하지만 우리가 질 순 없어라고 다짐했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별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마음은 도전으로 뜨거워졌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레이스와 영국 양궁팀은 서울 훈련장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어요. 아침 7시 훈련장은 이미 한국 선수들로 북적였죠. 잔디밭 위에선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고 공기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레이스는 팀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지미 코치의 지도를 받는다. 집중해서 배우자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피어올랐어요. 에밀리는 화를 어깨에 메고 코치님, 제가 보여줄게요라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죠. 그레이스는 그래, 내가 앞장서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은 곧 시험대에 오를 터였죠. 지미 코치는 훈련을 시작하며 영국 팀을 한 명씩 불러 자세를 점검했어요. 양궁은 몸의 균형과 마음의 평화가 핵심이에요라고 그는 설명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시범을 보였죠. 한 명이 관역 앞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눈을 감았다 뜨고 활을 당겼어요.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를 찔렀죠. 그레이스는 숨을 삼켰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거의 예술에 가깝네. 그녀는 노트에 호흡과 타이밍의 완벽함이라고 적었어요. 지미는 영국팀에게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라며 손짓했어요. 에밀리가 먼저 나섰죠. 그녀는 활을 당기며 숨을 멈췄고 화살을 쏘았어요. 관역 8점에 맞았죠. 나쁘지 않죠? 에밀리가 웃으며 그레이스를 봤지만 지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숨을 너무 오래 참았어요. 흐름이 끊겼네요라고 했죠. 에밀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영국에서도 이렇게 쏴요라며 목소리에 날이 섰죠. 그레이스는 에밀리 진정해라고 속삭였지만 지미는 침착하게 다가와 에밀리의 어깨를 살짝 눌렀어요. 여기 힘을 빼세요. 어깨가 올라가면 조준이 흔들립니다라고 했어요. 에밀리는 다시 활을 당겼고 지미의 지시에 따라 숨을 천천히 뱉으며 쏘았어요. 이번엔 10점에 맞았죠. 그레이스는 놀라며 정말 다른 애라고 중얼거렸어요. 지미는 집중력이 기술을 완성해요. 영국식도 좋지만 세부 조정이 필요해요라고 덧붙였죠. 에밀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알겠어요라고 했지만 눈빛엔 자존심이 남아있었어요. 그레이스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야. 우리 방식을 뿌리부터 흔드는 거야라고 느꼈어요. 훈련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지미는 영국팀의 모든 동작을 예리하게 관찰했죠. 한 선수가 활을 당길 때 손목이 너무 꺾였어요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선수가 쏘자 눈이 관역을 떠났네요라고 바로잡았어요. 그레이스는 그의 날카로운 눈에 감탄했어요. 이런 디테일이라니 영국에선 이렇게까지 안 했어. 그녀는 영국 훈련을 떠올렸죠. 런던의 훈련장은 비바람 속에서 거칠게 진행됐고 강인함이 최고다라는 철학이 지배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동작이 계산되고 효율적이었죠. 점심시간 팀은 훈련장 옆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에밀리는 김밥을 집으며 맛있네요. 한국 음식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목소리엔 여전히 긴장이 묻어났어요. 그레이스는 지미 말이 맞아. 우리도 배울 게 많아라고 했어요. 오후 훈련에서 지미는 영국팀에게 한국식 호흡법을 가르쳤어요. 숨을 들이쉬며 몸을 준비하고 뱉으며 쏘세요.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해요라고 했죠. 그레이스도 활을 들고 따라해봤어요. 숨을 고르며 활시위를 당기자 손끝에 힘이 실렸고 화살이 관역 9점에 꽂혔어요. 이 느낌 다르네. 그녀는 지미를 보며 이게 한국의 비결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지미는 일부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과 집중이에요라고 답했죠.
에밀리는 몇 번 시도 끝에 10점을 맞췄고 이제 좀 알겠네요라며 미소 지었어요. 그레이스는 우리의 자존심이 흔들리긴 했지만 실력이 오르는 게 느껴져라고 생각했어요. 훈련은 영국팀을 점점 바꿔놓았죠.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에밀리가 훈련 중 팔을 문지르며 좀 뻐근하네요라고 했어요. 그레이스는 괜찮아? 쉬어라고 했지만 에밀리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라며 고집을 부렸죠. 그녀는 영국에서 배운 강인함으로 버텼어요. 지미는 그 모습을 보며 다가왔어요. 팔 보여주세요라고 하더니 에밀리의 팔을 조심스레 돌려봤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거 그냥 뻐근한 게 아니에요. 근육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라고 했어요. 그레이스는 설마요, 영국 의료진이 점검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라며 반박했어요. 하지만 지미는 단호하게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지금 상태로 쏘면 위험해요라고 했죠. 에밀리는 괜찮다니까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미는 선수 건강이 우선이에요라고 잘랐어요. 그레이스는 당황했어요. 영국 의료진이 최고인데 뭘 놓쳤단 거지. 그녀의 자존심이 흔들렸죠. 지미는 팀 통역을 불러 병원 예약을 도왔어요. 훈련을 중단하고 그레이스와 에밀리는 지미의 안내로 서울 시내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로비는 깔끔했고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효율적이야? 그레이스는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의사가 에밀리를 진찰하며 초음파를 찍었고 곧 결과를 내놨죠. 팔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있어요. 영국에서 놓친 거네요. 지금 치료하면 괜찮지만 더 늦었다면 1년은 쉬어야 했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레이스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낸 거지? 에밀리도 정말요? 저 괜찮은 줄 알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사는 빠른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중요해요. 한국 시스템은 그걸 잘해요라고 설명했어요. 에밀리는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죠. 병원을 나서며 그레이스는 지미에게 고마워요. 저희가 몰랐던 걸 찾아줬네요라고 했어요. 지미는 선수가 건강해야 실력이 나와요라며 웃었죠. 에밀리는 이제 좀 낫네요라며 팔을 살살 움직였어요. 그레이스는 영국 의료진이 최고라는 내 자존심이 깨졌어라고 인정했어요. 한국의 예리함과 따뜻함이 그녀를 흔들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훨씬 많구나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유난히 밝게 빛났고 그레이스의 마음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채워졌어요. 그레이스는 서울병원에서 돌아온 후 숙소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에밀리의 팔 근육 손상을 정확히 찾아낸 한국 의료진의 빠른 대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영국 의료진이 최고라는 내 믿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줄이야. 그녀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밀리는 침대에 앉아 팔을 살살 돌리며 코치님, 정말 괜찮아졌어요. 한국 병원 신기하네요라고 했어요. 그레이스는 미소 지으며 그래, 다행이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훈련과 의료 시스템은 그녀가 자랑하던 영국 방식을 뛰어넘었죠. 우리가 최고라는 자존심이 너무 컸던 걸까? 그레이스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아침 훈련장으로 돌아간 영국팀은 지미 코치를 다시 만났어요. 지미는 에밀리의 상태를 묻더니 오늘은 가볍게 훈련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레이스는 고맙습니다. 어제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라고 인사했어요. 지미는 선수 건강이 우선이에요. 실력은 그 다음이죠라며 웃었죠. 그의 말엔 따뜻함과 단호함이 공존했어요. 훈련은 에밀리의 회복을 고려해 호흡 연습과 자세 교정에 집중했어요. 지미는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뱉으며 쏘세요라고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그레이스는 팀원들과 함께 따라 해봤어요. 숨을 고르며 활을 당기자 몸이 가벼워졌고 화살이 관역구점에 맞았어요. 이 단순한 호흡법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다니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에밀리도 조심스레 활을 들었어요. 팔 괜찮아요? 라고 그레이스가 묻자 그녀는 네, 이제 편해요라며 미소 지었죠. 지미가 다가와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면 다시 다칩니다라고 조언했어요. 에밀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화살을 쏘았어요. 관역 10점에 꽂혔죠. 와, 됐어요. 그녀가 환호하자 지미는 좋아요. 집중력이 살아났네요라고 칭찬했어요. 그레이스는 에밀리의 실력이 이렇게 빨리 오르다니 한국 방식이 대단하네라고 생각했어요. 훈련은 하루하루 영국팀을 바꿔놓았어요. 선수들은 지미의 지시에 따라 동작을 다듬었고 화살은 점점 더 정확히 관역을 찔렀죠. 그레이스는 노트에 집중력과 세부 조정의 힘이라고 적으며 감탄했어요. 훈련 중간 지미는 영국팀에게 한국 양궁의 철학을 들려줬어요. 우리는 완벽을 추구해요.
한 발이라도 놓치면 그게 패배의 시작이에요 라고 했죠.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영국에선 강인함이 우선이었는데 라고 비교했어요. 런던의 훈련장은 비바람 속에서 버티는 법을 가르쳤고 멈추지 않는 게 승리라는 믿음이 뿌리 깊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게 계산되고 효율적이었어요. 지민은 강한 몸도 중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라고 덧붙였어요. 그레이스는 마음이라 우리가 놓친 부분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에밀리도 이제 좀 이해했어요. 숨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요라며 웃었죠. 점심시간 팀은 훈련장 옆에서 한국식 도시락을 먹었어요. 닭갈비와 김치가 담긴 상자를 열자 매콤한 향이 퍼졌어요. 에밀리는 이거 맛있네요. 영국에서 먹던 치킨이랑 달라요라며 젓가락을 놀렸어요. 그레이스는 매운데 중독성 있네라며 김치를 한 입 먹었죠. 한국 선수들이 옆에서 천천히 먹어요. 익숙해질 거예요라고 웃으며 건네줬어요. 그 친절함에 그레이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다니라고 느꼈어요. 식사 후 그녀는 지미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양궁이 왜 강한지 알겠어요. 기술뿐 아니라 사람까지 완벽하네요라고 했죠. 지미는 팀워크와 신뢰예요. 그게 우리 힘입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레이스는 영국에선 경쟁이 더 컸는데 배울 게 많네요라고 인정했어요. 오후 훈련에서 에밀리는 점점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지미의 조언대로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맞춰 쏘자 화살이 연달아 10점을 찍었죠. 코치님, 저 정말 좋아졌어요. 에밀리가 기뻤는지 소리쳤어요. 그레이스는 그래, 대단하다라며 박수를 쳤어요. 다른 선수들도 실력이 오르는 게 눈에 보였죠. 그레이스는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야. 우리 전부를 바꾸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에밀리가 다시 팔을 문지르며 조금 뻐근해요라고 했어요. 그레이스는 또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잖아 라며 걱정했지만 지미는 한 번 더 봐야겠어요. 작은 신호도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의 예리함에 그레이스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지미는 통역을 불러 병원에 연락했고 에밀리는 다시 진찰을 받으러 갔어요. 이번엔 그레이스도 동행했죠. 병원에서 의사는 치료 후 회복 중인데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물리치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레이스는 영국에선 이런 세심함을 못 봤어요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에밀리는 저 정말 괜찮을까요? 라며 불안해했지만 의사는 걱정 마세요. 한국 시스템은 빠르고 정확해요라고 다독였어요. 물리치료를 마친 에밀리는 팔이 훨씬 나아요라며 안도했죠. 그레이스는 이런 의료 시스템이라니 대체 한국은 뭐가 이렇게 다른 거지?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지미에게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에밀리가 살았어요라고 했어요. 지미는 팀이니까요 라며 웃었죠. 훈련으로 돌아온 그레이스는 팀원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걸 잊지 말자라고 했어요. 에밀리도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배울게요라며 미소 지었어요. 그레이스는 우리의 방식이 최고라는 생각이 깨졌어.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줬어라고 느꼈어요. 훈련장은 저녁 노을에 물들었고 화살 소리가 여전히 울렸어요. 그레이스는 노트에 완벽함과 따뜻함의 조화라고 적었어요.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그 빈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채워졌죠. 이제 우리도 달라질 거야. 그녀는 하늘을 보며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변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훈련주를 맞아 팀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여기 온 지 한 달이 다 됐어. 이제 결실을 볼 때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서울 훈련장은 여전히 활시위 소리로 가득했고 잔디밭엔 아침 이슬이 반짝였죠. 에밀리는 팔을 살살 돌리며 코치님,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한국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라고 했어요. 그레이스는 미소 지으며 그래, 너의 그 말이 나를 더 기쁘게 해라고 대답했어요. 지미 코치의 예리한 지적과 한국 의료진의 빠른 대처 덕에 에밀리는 완전히 회복했죠. 그레이스는 이제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실력을 증명할 때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그녀의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마지막 훈련은 한국팀과의 합동 연습으로 시작됐어요. 지미는 영국팀과 우리 선수들이 함께 쏘며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훈련장은 양국 선수들로 북적였고 관역 앞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레이스는 이건 단순한 연습이 아니야. 우리의 변화를 보여줄 기회야라고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에밀리가 먼저 나섰죠. 그녀는 지미에게 배운 대로 숨을 고르며 활을 당겼어요. 바람 소리가 귀를 스쳤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화살이 날아가 관역 한가운데를 찔렀죠. 10점이에요. 에밀리가 환호하자 한국 선수들도 박수를 쳤어요.
지미는 훌륭해요. 집중력이 완벽하네요라고 칭찬했어요. 그레이스는 에밀리가 이렇게 달라지다니라며 감탄했어요. 합동 훈련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영국 선수들은 한국 팀의 동작을 따라하며 점점 더 정교해졌죠. 한 영국 선수가 이 호흡법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다니요라며 놀라워했어요. 한국 선수들은 천천히 하면 돼요. 마음이 중요해요라며 다독였죠. 그레이스는 그 모습을 보며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런던에선 선수들끼리 서로를 이기려 경쟁했지만 여기선 모두가 함께 나아갔어요. 지미가 다가와 그레이스, 팀이 많이 달라졌어요라고 했어요. 그녀는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했죠라고 답했어요. 지미는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게 더 큰 힘이에요라고 했죠.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네요라고 느꼈어요. 훈련 마지막 날 지미는 양국 팀을 위한 작은 경기를 제안했어요. 공식 대회는 아니지만 서로의 실력을 확인해보자라고 했죠. 훈련장은 관중석까지 채워졌고 한국 코치들과 선수 가족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레이스는 이건 시험대회라며 팀을 준비시켰어요. 에밀리는 코치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해낼게요라며 화를 쥐었어요.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고 한국 선수들이 먼저 쏘았어요. 화살은 연달아 10점을 찍었죠. 그레이스는 역시 한국이야라며 숨을 삼켰어요. 영국 팀 차례가 됐어요. 첫 선수가 8점을 맞았고 두 번째 선수가 9점을 찍었죠. 그레이스는 조금 흔들리네라며 긴장했어요. 에밀리가 세 번째로 나섰어요. 에밀리는 관역 앞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지미의 조언이 머릿속을 스쳤죠. 마음을 비우고 숨을 뱉으며 쏴. 그녀는 팔에 힘을 빼고 활시 위를 당겼어요. 화살이 날아가 관역 한가운데를 찔렀어요. 10점.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고 그레이스는 주먹을 쥐며 잘했어. 라고 외쳤어요. 에밀리는 연달아 3발을 더 쏘았고 모두 10점에 맞았죠. 한국 선수들도 대단해요. 라며 박수를 쳤어요. 경기는 접전 끝에 한국팀이 이겼지만 점수 차는 크지 않았어요. 지미는 영국팀 놀라운 성장이에요라고 했어요. 그레이스는 이건 승패가 아니야. 우리가 변했다는 증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에밀리는 코치님 한국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라며 웃었어요. 경기 후 양국팀은 훈련장 옆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테이블엔 떡볶이, 김밥, 불고기가 차려졌고 선수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밀리는 한국 선수와 이 매운맛이 최고예요. 라며 웃었고 그레이스는 지미와 맥주를 마시며 이런 팀워크는 영국에선 못 봤어요라고 했어요. 지미는 한국 양궁은 함께 커요. 그게 비결이에요라고 했죠. 그레이스는 그 비결 영국에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한국 선수들이 영국 팀에게 작은 선물을 줬어요. 에밀리는 한국 전통 활 모양의 키링을 받으며 이거 간직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레이스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야. 우리의 변화를 상징해라고 느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그레이스는 팀을 데리고 한강에 갔어요. 자전거를 타며 강변을 달리자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코치님 여기 정말 좋아요라며 에밀리가 웃었죠. 그레이스는 그래,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걸 줬어라고 했어요. 강가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그녀는 지난 한 달을 돌아봤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한국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지미의 예리함, 의료진의 세심함, 선수들의 따뜻함이 그녀를 바꿨죠. 우리의 방식이 최고라는 오만이 깨졌어. 그녀는 하늘을 보며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야라고 다짐했어요. 에밀리도 다음 올림픽 제가 금메달 딸게요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레이스는 그 손을 잡으며 그래, 같이 해보자라고 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그레이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공항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한국이 준 선물이 뭔지 알겠어. 그녀는 노트에 집중, 팀워크, 따뜻함이라고 적었어요. 런던에 도착한 후 그레이스는 훈련 방식을 바꿨어요. 한국식 호흡법을 도입하고 선수들끼리 경쟁 대신 협력을 강조했죠. 에밀리는 코치님, 이게 한국 스타일이죠? 라며 웃었어요. 그레이스는 그래, 우리도 이제 달라질 거야 라고 했어요. 훈련장은 더 이상 비바람 속의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선수들의 웃음소리가 울렸고 화살은 더 정확히 관역을 찔렀죠. 몇 달 뒤 영국팀은 유럽 대회에 나갔어요. 에밀리는 첫 경기에서 10점을 연달아 마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관중석에서 영국이 달라졌네. 라는 소리가 들렸죠. 그레이스는 이건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야라고 생각했어요. 대회 후 그녀는 지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지미는 그레이스,
당신의 열정이 그 변화를 만들었어요라고 답했죠. 그레이스는 그 메일을 보며 자존심이 깨진 대신 믿음이 생겼어라고 느꼈어요. 에밀리는 코치님, 다음엔 한국팀과 붙어보고 싶어요라며 눈을 빛냈어요. 그레이스는 그래, 그땐 우리가 더 강해져 있을 거야라고 약속했어요. 런던의 흐린 하늘 아래 그레이스는 훈련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인생 경기를 선물했어. 그녀는 활을 들며 미소 지었어요. 에밀리와 팀원들은 관역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10점을 찔렀죠. 그레이스는 이제 우리도 완벽을 향해 갈 수 있어라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자존심을 깨고 새로운 꿈을 심어준 시간이었죠.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그레이스의 마음은 맑고 따뜻했어요. 고마워 한국.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